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들으시고요. 자, 저는 엠베인골드 매니저 한기수입니다. 어서 들으시고요. 오늘 무료 카카오톡방이 네 번째 방으로 지금 이사를 하고 있어요. 이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사 완료되신 분들은 바로 이제 무료 방송 들으시면 되고, 또 이사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또 무료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녹화 방송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하루 전과 오늘은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들. 그죠?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장대 음봉이 나왔고 연속 나흘 동안 급락이 나왔고,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마저도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참 주말 동안 많이 걱정하셨죠. 때마침 제가 볼륨이요?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괜찮죠? 소리가 좀 많이 울려서 좀 올렸습니다, 소리. 때마침 제가 이제 온라인 증권 강연회를 토요일 날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 많이 좀 위로를 좀 해드렸고, 이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월요일 아침 초장이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듯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무려 코스피가 2.7%, 코스닥은 무려 3% 급등이 나온 가운데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대표 예상대로 시장 됐죠? 맞아요? 맞습니까? 자, 맞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자, 시장이 어때요? 한 대표 예상대로 그대로 나왔죠? 자, 맞으면 3번. 다 쳐보세요. 자, 제가 오늘 주말 온라인 강연회를 중심으로 시장 괜찮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시장은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죠? 자, 확인된 분들 맞다라고 판단하는 분들 3번. 자, 3번 치시는 분들 50명 이상 안 되면 방송 안 해요. 자,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장, 여러분들 금요일날 국내 증시 폭락이 나오고 또 미국 증시 하락하고 많이들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서 온라인 증권 강연을 단행했고, 또 온라인 증권 강연회 때 또 우리 VIP 회원님들, 또 신규 회원님들, 또 기간 연장 이벤트까지 해드리면서 회원님들 오셨고, 그분들 뭐 기가 막힌 타이밍 잡은 거죠, 여러분들. 그죠?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식을 보는 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주변 여건들을 분석을 하고, 또 기술적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오히려 월요일날 아침 초장이 유망종보다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예상은 뭐 완벽하게 접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60원 보면 이런 기사도 나오죠, 여러분들. 로컬 5G, 독일, 영국, 일본 등 준비가 활발하다. 5G 이동통신 특화망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시티 등 산업 혁신 동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특화망 서비스, 로컬 5G는 뭐예요, 여러분들? 5G 이동통신이 필요한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5G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5G 통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5G망을 먼저 까는 것보다는 필요한 섹터와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5G망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5G가 전국망으로 깔리는 겁니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5G망을 까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온라인 강연회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5G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남들은 5G가 안 가느니 못 가느니 포기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한 대표가 5G를 얘기를 하면서 주가 못 간다고 원성도 많았습니다만 한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철저하게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었고 오늘 5G 관련주 올랐습니다. 그것도 메타라이프가 상한가를 지으는 초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팔았던 RFHC도 다시 무려 4% 급등이 나옵니다. RFHC도 오늘 우리가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팔았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또다시 수익권으로 접어드는 그런 매매를 단행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VIP 무방 방송 첫머리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의 반등장이면 또 이 정도의 반등이면 이 시장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 기조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시장 분위기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장은 당초 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조정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지금 이 장은 종목 장세의 가능성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종목 장세와 더불어서 중소형 주도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은요. 지수가 올라도 가고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도 가는 게 중소형주입니다. 대형주는 지수가 올라가야 가는 건데 중소형주는 지수가 올라가도 가고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도 가는 게 중소형주예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을 얻고 좀 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바로 중소형주입니다. 그것도 코스닥 시장 종목이란 말이에요. 코스닥 종목군들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모두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 대형주들 상승장에서 거의 못 갔던 종목군들이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이런 장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중소형주 장세, 종목 장세가 이제 서서히 본격화되는 조짐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장은 약세 출발 후에 강세로 전환할 것이고 장 초반에 약세 출발할 때 유망주보다는 저가 매수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우리도 그런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의 반등 폭이 당초 한 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반등의 폭이 커요. 뭐예요? 시장이 여전히 강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오늘 제가 무방 첫머리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VIP로 오실 분들은 조금 서둘러 주셔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이번 장에서 한번 승부를 걸겠다는 분들은 바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대표도 그래요. 한 대표는 스타일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시세가 이미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이미 대장주를 놓쳐버립니다. 저는 왜 그래요? 요런 구간에서 대장주를 잡아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런 구간에서 대장주를 잡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금요일까지도 지수가 밀려버려가지고 중소형주들까지 같이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제가 예상했던 중소형주들의 레이스가 좀 늦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반등으로 인해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중소형 주도주들의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거예요. 이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때는 삼중바락을 찍고 올라갔고 이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쌍바락을 찍고 갈지 또 삼중바락을 찍고 갈지는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온 상태고 바닥권에서 무려 2.7%라는 급등이 나올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종목군들의 반경은 상당히 강도롭게 이어질 겁니다. 이번 조정장세 제가 온라인 강연에서도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조정장세를 기회로 활용하실 분들은 VIP 오셔라 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금 있는 분들은 이 정도 반등장이면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는 가능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또 장초반에 주가 잠깐 밀렸다가 분차트 보시게 되면 자 선물본 차트로 볼게요. 선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입니다. 오늘 선물입니다. 선물로 보시게 되면 아침 초장에 잠깐 보합 출발했다가 쭉 밀려버린 흐름입니다. 그러다가 좀 반등이 났었죠. 이 반등이 물량을 털어내는 반등인지 저가 매수하는 그런 기회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침 초장의 주가 약세를 위해서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분들은 시장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쓰게 되면 저가 매수는 하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갔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도 많죠. 어떻게 돼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저가 매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성급하게 바닥에서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시장이 충분히 안정됐는지를 확인하고 매수해라. 이런 분들은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한 대표가 예상했던 대로 충분하게 이제 안정권에 접어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내일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종목 매집에 나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반등이면 시장은 충분히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갔다가 떨어졌다 잠깐 올라갔다가 또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감들 많이 가지셨잖아요.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반등으로 인해서 이번 장세는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폭락 장세에 대한 공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약간 조심하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오늘 이 반등만큼은 이제 그런 공포는 가질 만한 장세는 아니구나.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배팅을 해야겠구나.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조가 좀 더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VIP로 오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타이밍을 노리셨던 분들은 더 이상 놓치지 마라. 오늘도 아침 초장부터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매매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떻게 매매했다고 그랬죠? 일부 많이 올랐던 주도 섹터권의 종목군들을 털어내고 현금화를 했다. 그 매매일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 1월달 매매일지. 자, 이런 지난달 1월달 매매일지.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1,900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1,900만원 수익 냈고요. 그죠? 그리고 지난 28일날 매도했던 종목군들이 RFHIC, FST, 그리고 네페스, 사이맥스 42%, 네페스 33%, 한미반도체 75%다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죠? 주성인지링도 17%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무려 19.4% 1,900만원 수익을 내고 시장의 주력 종목이라 쓴 종목도 일단 털었습니다. 이때 이들 종목을 매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이걸 왜 팔았다 그랬죠? 안 팔아도 되는 종목이지만 그러나 지수가 단기간에 올랐고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하락과 내지는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대장주라든가 유망 종목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일부 현금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면서 이들 종목도 우리가 팔았다 그랬습니다. 1월달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죠. 매매가 완료가 된 종목을 중심으로 이만큼 1,900만원 수익을 내고 나온 상태고요. 1월달. 그죠? 12월달 무려 3천만원입니다. 한 대표 VIP 회비 얼마요? 88만원 플러스 5일. 3개월은 264만원 플러스 20일입니다. 거의 또 한 달을 드리죠. 그런 가운데 12월달 3천만원, 1월달도 1,900만원. 수익이 적다로 간다면 할 말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들 종목을 털어냈잖아요.
털어내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저는 시장의 유망 종목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기회로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 반도체를 딱 팔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월 1일이죠, 여러분들. 그죠? 9시 21분에 한 대표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갔다가 눌린 상태에서 반등이 났었죠? 한미 반도체를 왜 다시 샀을까요? 아유, 여러분들 요즘 반도체 장비주들 대장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이고, 그런 가운데 실적 성장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에 수주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기가 막히게 잘 팔았고요. 잘 팔았고 밑에서 다시 잘 샀습니다. 잘 샀어요. 높게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죠? 그만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반도체만큼은 이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 섹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드렸었죠. 지난 금요일까지 연출된 반도체 장비주들의 조정은 여러분들한테서는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장비주가 없거나 반도체 장비주를 저가 매수하려고 했거나 부진했던 종목을 털고 반도체로 옮겨가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늦은 게 아니에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단기 상승에 따라서 이미 중간 바닥을 찍은 게 확인된 것이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갔다가 눌리고 곧바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출렁거림이 나오고 나서 중기 반등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장비주들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그만큼 강력한 성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팔았다가 다시 사면서 수익률은 여전히 지난 1차 수익이 난 이후에 뭐 주가는 제자리권에 있습니다만 1차 수익이 난 후에 여전히 70% 80% 수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가운데 또 뭡니까? 주성인증이죠. 정말 버리기 아까운 종목들. 그죠? 그렇다면 주성인증도 마찬가지로 오늘 2월 1일 9시 22분에 주성인증 매수가 또 들어갑니다. 겨우 25% 30% 가까운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다 안 팔았습니다. 일부만 팔았어요. 일부만 팔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만 팔고 어떻게 돼요? 다시 바로 대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중에 주성 엔진만큼 주가 못 오른 종목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가격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했고 비중은 여전히 높아요. 오늘 재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강연회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그대로 한 대표도 우리 VIP 회원님들도 그대로 일부 확보한 현금 가지고 그대로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매수를 단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VIP 방송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매매하고 그게 아니죠. 똑같이 매매한 겁니다. 5G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5G 관련주들도 RFHRC를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물량 갖고 있다가 물량을 털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RFHRC도 분명히 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RFHRC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도 오늘 다시 자 2월 1일이죠. 10시 24분에 RFHRC 다시 매수가 들어갑니다. 메타라이프가 자회사지만 그래도 더는 모기업을 중심으로 배팅이 들어간 것이고요. RFHRC가 또다시 이렇게 장대 양보를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산 겁니다. 무려 4% 급등이 났죠. RFHRC는 앞으로 5G 관련주의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5G를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시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한 대표가 그동안 5G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사라 마라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진 않았고 한 대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게 마음에 안 들거나 신빙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5G 관련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또 뭐 5G 관련주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맞고 틀리고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맞고 틀리고 나중에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5G 관련주에 대해서 포기 안 했다고 그랬고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5G 관련주 오늘 메탈라이프 상한가 들어갔고 RFHSC 재매수해가지고 또 수익권 들어갔습니다. 반도체가 터졌고 5G도 올랐고 여기다가 수소 에너지 관련주도 또 그렇게 나왔죠. 두산 뷰얼셀 오늘 효성 첨단 소재 종목군들의 시세가 대단합니다. 아직도 성에 찰 정도의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그죠?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증시가 폭락으로 마감합니다. 금요일 날은 특별하게 시장이 무너질 만한 악재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물량 털어내고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막연한 공포감을 가졌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흔드는 거에 흔들려가지고 이유도 없는데 장 막판까지 물량을 다 털어냅니다. 그래서 증시가 저렇게 밀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코스닥 시장에서 탈탈탈 털리는 아주 탈탈 털립니다. 그런 흐름이 금요일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주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느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뇌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 무조건 쫓아가고 떨어질 때 막 던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주식해가지고 절대 돈 못 법니다. 반드시 작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까지 지수가 폭락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은 분들 계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지수가 폭락이 났을 때 들고 가야 되는 거지 팔아야 되는 것이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가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가지고 거의 아연질색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혼자 주식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VIP 안 오셔도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오늘 운 좋게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한 대표가 무방대로 시장이 저점 찍고 올라와가지고 시장이 안정됐고 무방 듣고서 그나마 위안 받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 있죠. 엠비엔골드 종목 상담 토요일날 TV방송에 나오죠. 우리 매니저들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종목 진단 의뢰하시는데 목소리가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목소리예요. 한숨 푹푹 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시작했다가 지금 잠도 못 자고 한숨 푹푹 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주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지금 그나마 손실이 적거나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거나 할 때 그냥 당장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절대 대출받아서 주식하거나 하는 분들은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농담 아닙니다. 지금 이 무방 들으시고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넣고 나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른다. 완전히 주린이다. 최근 나흘 동안 지수가 폭락할 때 금요일까지 지수가 폭락할 때 정말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분들 진짜 주식 혼자 하실 거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내세요. 대출 받은 거 주식 팔고 현금 상환하시고 주식 현금 상환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더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깨져요. 적금 통장에 넣어놨던 힘들게 모아놨던 그런 적금도 다 깨지고 보험도 깨지고 그죠? 은행에다 대출 받은 거 깨져버리면 바로 마이너스 여러 빚쟁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빚 한 번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빚 한 번 지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안 하려면 진짜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가슴에 손을 넣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장은 제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만 주식하십시오라고 해도요. 일단 증권시장에 발을 한번 담그신 분들은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기 때문에 더 모으려고 하고요. 또 손실이 나면 손실 나고 많이 하려고 절대 여러분들이 발을 못 뺍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기왕의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엠베인골드 매니저들 유망한 전문가들 많으니까 전문가를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한두 번 정도 틀리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매니저를 찾아라 그랬고 그 매니저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나더라도 많이 먹고 깨져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덜 깨집니다. 물론 한 대표는 수익이 분명히 납니다. 장이 좋건 나쁜 간에. 그죠? 저의 한 대표 VIP 방송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엠베인골드 매니저님들 유능한 분들 많아요. 잘 고르고 잘 선택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낫습니다. 맞죠? 자, 소리 들리시는 분들, 자, 1번 한번 쳐요. 소리 들리시면 1번. 자, 소리 들리시면 1번. 자, 소리 잘 나죠? 자, 소리 안 나시는 분들은 재접속 한번 해보세요. 예. 그만큼 지금 장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하지만 이 장은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장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그 결과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수익이 그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털고 밑에 다시 다 산 겁니다. 종목군들의 수익률 자체가 뭐 짧아요? 80%, 20%, 30%, 20%, 40%, 80, 60% 이런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이고 지난주 우리 회원님들 카톡방 보여드렸었죠? 1월 25일까지 우리 회원님들의 카톡방 계좌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좌 수익으로 얘기 안 들었습니다. 계좌 수익은 분명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좌 수익률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난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강 상태로 보다가 지난주까지 계좌 수익이 신고가 기록했었죠. 그러다가 우리도 금요일 정도까지 조금 감소했다가 오늘 다시 계좌는 이만큼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계좌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지수가 출렁거려가지고 약간 줄어든 것이고요. 오늘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주 안에 우리 계좌는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을 알고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런 나오는 조정 장세가 오히려 기가 막힌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것이고 이런 눌림이 나왔을 때 뭘 봐야 됩니까?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선택과 집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계좌 수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 25일 날은 지수 신고가 나오면서 반등 나오면서 계좌 수익이 신고가 났고요. 그러면서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까지도 계좌가 신고가 나옵니다. VIP 회원님들이 계좌가 신고가가 나온 상태에서 무방의 카톡방에 계신 분들까지 계좌 수익이 나올 정도면 이게 보통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증권 강연에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장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입니다. 오늘 대놓고 제가 얘기한다 그랬죠. VIP 오시라 그랬습니다. 가고 나서 한 대표 스타일 아시잖아요. 가고 나서 쫓아가는 스타일 아니고 가기 전에 모든 시세를 준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미 반도체를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직전에 다 이런 구간에서 잡는 겁니다. 현재 위치는 어떤 구간이에요? 지수가 단기로 올라서 눌림이 나오고 있고 쉬어가는 구간이고 쉬었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수가 고점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수가 고점도 돌파하지 않고 직전 저점에서 양봉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바닥권이고 이런 곳에서 바닥에서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왜 놓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VIP 하면서 무방하면서 가끔 가다 그렇죠. VIP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찬스라는 거는 그렇게 오는 것이고 VIP 가입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방 여러분들 어제 온라인 증권 강의 토요일 날 온라인 증권 강연에서 여러분들 제 무방 들으시고 그나마 좀 많이 위안 받으신 분들 많이 계셨죠?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위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에벤의 소식이 나옵니까? 한미반도체가? 대박 나는 거죠 뭐.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장에 지금 시간에 상한가 갔나 봐요. 기회는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이미 시장이 단기간에 올라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그런 구간에서 잡는 게 아니고 이 지금처럼 주가가 중간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이고 이런 게 기회라는 것이고 이럴 때 바로 VIP 오시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도적으로 과감하게 공격하는 것이고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강연회 때 무려 3시간을 했어요. 3시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온라인 강연회를 무려 3시간을 했습니다. 3시간을. 3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드리면서 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시장은 무너질 장이 아니다. 응? 이 시장은 무너질 장이 아니다. 그죠? 9,900분 보셨네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도 급락했고 코스피 지수도 금요일날 급락했고 미국 증시도 급락했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가운데 때마침 온라인 강연에서 이 장은 월요일날 아침 조장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투매에 나설 만한 장세는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온라인 강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VIP 이벤트까지 됐었죠 여러분들. 그 내용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셔요. 제가 시황 분석을 거의 1시간 반 거의 3시간 동안 온라인 강연하면서 거의 2시간 동안 제가 시황 분석을 한 겁니다. 안 멀어진다. 안 멀어진다. 뭡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증권시장에서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외로 좀 길게 지루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순식간에 왔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현재 코스피는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여기. 그리고 제가 3000선하고 2900선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3000선을 살짝 깼던 지수가 곧바로 3000선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날 온라인 강연회 때 월요일날 잘하면 지수가 장초반에 약세 출발 후에 3000선 회복할 수 있겠고 늦어도 이번 주 한 주간 안에 코스피는 3000선 위에 올라설 것이다. 지수가 3000선 위에 안착하게 되면 시장은 분명히 중간 바닥은 친 것이다 라는 얘기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죠? 응? 바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안 되는 거 과감하게 갈아엎고 주도 섹터로 옮기셔야 돼요. 이번에도 지수가 오늘은 지수가 올랐죠. 제가 얘기했죠. 떨어질 때 같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루 올랐기 때문에 같이 다 올랐습니다. 내일부터는 전혀 엉뚱한 종목 내지는 가는 종목들만 갑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금요일날까지 주가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 다 동반해서 올라갔습니다만 내일부터는 가는 종목만 갑니다. 내일부터는 왕따 되시는 분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얘기 제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지수가 폭락할 때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반등 나오게 되면 초반에는 같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동반해서 올라갑니다만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가는 종목만 가고 잠깐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시 꺾여버립니다. 가는 종목만 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또다시 지수가 올라가도 시장에서 소외되고 왕따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번에 이 판단, 이 위치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이 마지막이란 얘기는 언제가 끝이 될지 몰라요. 여기서 저점 찍고 신고가 나오면 그게 끝나는 거, 그게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본 시세죠? 요렇게 저점 찍고 갈라고 하니까 눌러대고 갈라고 하니까 눌러댔다가 결국엔 터집니다. 이번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세 번이었었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 시장이 곧바로 치고 갈지 내지는 좀 더 갔다가 이렇게 기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밀집대단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야 되고 3천선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얘기는 3천선은 앞으로는 깨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습니다. 대세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간다는 얘기고,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왜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왜 살아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응? 금요일날도 시장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주 지수름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주 시장의 지수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장세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인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이 여전히 중요해요. 이번 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루에 이 정도의 반등의 흐름 등을 감안을 해보면 이거는 이번 주까지 갈 필요도 없겠고요. 앞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오늘 저점에서 또 주식을 못 잡아가지고 아쉬웠던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하지만 저는 월요일 이 지수 반등을 보면서 이 정도면 위기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한데 배시장 튀는 거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확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경기 부양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백신 보급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라서 변동성이 있고 작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등락이 나오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그러나 결국에 주가라는 건 뭡니까? 펀더멘탈입니다. 경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백신 보급이 원활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미국을 선두로 해서 전 세계 백신 보급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보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백신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투약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백신 투약이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을 중심으로도 올해 1월달 정도에서는 미국 중심으로도 백신 효과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진정권에 접어들고 사망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전 세계 경제, 증시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제 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야신님 오셨고요. 그래요. 좀 이청선님 오셨고요. 그래요. 그죠? 자, 별개미님 잘 오셨습니다. 골프님 잘 오셨고요.
버스님 잘하셨습니다. 요럴 때 하시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상상가자님 잘하셨고요. 많은 분들 오시죠? 이럴 때 오시는 겁니다. 이럴 때 오시고 좋은 주식을 이럴 때 잡아놓고 있는 것이고 이럴 때 물량 매집해 가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입하신 회원님들이 타이밍 잘 잡으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상사님. 잘하셨습니다. 가입하시고 잘하셨고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강연에서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대로 장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주도주 종목은 완벽하게 다 발굴해놨고요.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장 초반 내지는 장 중반에 마지막 저가 매수 타이밍이 올 겁니다.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자,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 여기 자 분석되고 있죠, 여러분들. 한국은 기업의 실적과 업황 호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진정될 것입니다.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문 기사 보시면 한국이 지금 거품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 신문 기사 보시게 되면 지수가 좀 단기간에 좀 오르고 나니까 한국 증시가 거품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하면서 그냥 막 욕을 해버리죠. 응? 주식은 하나도 모르면서 예. 사람 없을 때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주식은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과열이니 거품이니 그따 소리라고 앉았고 한국 증시가 뭐가 거품이에요, 여러분들. 컨트리 리스크 북한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 상대로 못 갔던 부분도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금 공매도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 일부러 안 땡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증시 퍼는 지금 14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28배입니다. 중국도 18배. 누가 한국 증시를 보고 거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 어때요?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너무 좋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전기차 시장 너무나 좋죠.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들. 현대차, 기아차 그렇게 실적 좋습니다. 여기다 수소차, 전기차 시장에서 또 수소차 시장에서 성장성이 엄청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업황 호전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여기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해도 업황이 다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하나그룹과 효성그룹이 잘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스 여기.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썩 좋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이쪽 섹터들은 어떻습니까?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죠? 얘네들의 업황 전망과 실적 전망치가 너무 커요. 그런 상태에서 증시가 하락한다는 거 일시적인 하락인 것이고요. 결국엔 증시가 단기로 올라가지고 좀 더 조정이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장은 분명히 다시 가는 장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워낙에 좀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삼성그룹과 그 다음에 SK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그리고 하나그룹 그 다음에 효성그룹 같은 이 대기업들이 신성장 산업과 내지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미래 비전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살아있고 얘네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얘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펀더멘탈 분석상으로는 미국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만 한국은 분명히 굉장히 저평가된 나라입니다. 절대 거품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걔는 주식은 신문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문은 참고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뭐 강연을 하든지 내지는 무방을 하든지 하면서
신문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신문 보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거품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 거품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국은 기업들의 실적과 업황 호전이 너무나 큽니다. 하락세는 분명히 진정된다고 말씀드렸고 올라왔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여전히 미국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합니다. 절대 미국은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은 한순간에 그렇게 증시를 곤두박질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분간 지수 상승세가 계속 상승세가 연출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지수 반등은 지수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의 반등 정도는 보셔도 돼요. 하지만 추가적인 급등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의외의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고 나서 갈지 내지는 짧은 조정 보고 반등이 났을지는 그건 봐야 됩니다만 아직은 기간 조정 쪽으로 보시면 돼요. 또 조정이란 말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급락 장세가 진정되고 중간 바닥을 쳤다. 중간 바닥을 쳤다라는 데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중간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중간 바닥을 찍고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수가 옆으로 기어갈 땐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죠?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주 초반 지수 저점 나올 가능성이 저점 나왔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여전히 확진자 수 300명, 400명대지만 좀 진전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백신 투약이 진행될 겁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백신 투약이 굉장히 백신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힘들었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아마 이번에 백신 접종을 투약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냈을 거로 보고 있어서 백신은 충분하게 이제 확보가 된 것 같고요. 투약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증시는 본격적인 2단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 장은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하락세가 멈추고 기간 조정이 나서면서 종목 장세가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셨죠? 바이든 1조 9천억 불 슈퍼부양책 타결을 촉구한다는 얘기. 중국 경제 성장을 좋다. 중국은 지금 자기네들 경제 지표가 좋다라고 하니까 지금 뭡니까 긴축을 하느니 아주 생쇼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시진핑이 지금 뭡니까 공무원 하나가 또 비리 저질렀다고 그래가지고 몇천억 받았다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형 취했죠. 시진핑이가 중국의 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자기네 잘났다고 혼자인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면은 중국 경제도 못 버티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중국 경제는 좋아요. 그건 우리한테는 호재가 되는 겁니다. 중국은 혼자 금리 인상 계속 못합니다. 말로 긴축은 할 수 있어도 금리 인상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좋다는 얘기. 코로나 백신 효과는 분명히 입증됐다. 파이자가 이스라엘 실제 접종에서 무려 92% 예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효과 89%. 지금 새로운 백신들이 계속해서 뒤를 물고 나옵니다. 더 많은 백신들이 나올 것이고 더 효과 있는 변이에도 효과 있는 그런 백신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로나와 관련된 악재들은 조금씩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결국에 주도주들에 대한 전략, 투자 전략은 뭡니까? 월요일 장 초반이 단기 지수 저점 가능성이 크다. 보셨습니까? 보셨죠? 응? 월요일 장 초반이 단기 지수 저점 가능성이 크다. 완벽합니다. 더 이상 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대세 하락보다는 저점 찍고 기간 조정 가능성이 일단은 포커스. 반등 시 일부 현금 확보 후에 나머지는 종목 장세 대응하는 전략. 그러니까 오늘 반등을 통해서 정 무서운 분들은 현금 좀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응? 그 현금 만들고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오늘
급락 후에 반등이 났을 때 이 반등을 통해서는 일부 대형주들, 성장성도 별로 없는 일부 섹터 대형주들 있죠. 그 대형주들은 반등을 통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게 맞아요. 그 털어낸 자금을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종목 장세를 집중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종목 장세 대비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죠? 주도주는 뭐예요? 백신 수혜주, 반도체, 5G, 수소, 2차전지 다 나오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지금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반도체, 5G, 수소입니다. 2차전지도 괜찮고 태양광도 괜찮고 풍력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안전하고 좀 더 강력한 성장 섹터는 요 세 가지 섹터가 될 겁니다. 반도체는 오늘 올라가는 거 보셔도 그 위력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죠? 반도체는 오늘 시세 분출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들의 시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단 하루 만에 7.5% 급반등이 났었죠. DI, 그 다음에 뭐 KC, 한미반도체, DBI텍, SNS텍, TCK 종목군들이 강력합니다. 반도체는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맨날 똑같은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똑같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같은 백신 수혜주, 같은 반도체, 같은 5G, 같은 수소, 같은 2차전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무 반도체, 아무 5G, 아무 수소, 아무 2차전지만 가지고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절대 수익이 나거나 대박이 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장이 있고 그 안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시세가 날 때 시세 분출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들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반도체가 항상 제가 첫머리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공급이 비상 걸리고 있다. 왜?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너무나 폭증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요를 자동차 수요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IT 생산 라인을 자동차 반도체로 만드는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IT 반도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율자동 자동차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린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반도체 이 호황 국면은요. 지금 시장이 뭐 내년 정도까지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라고 하죠. 이 정도면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까지는 반도체 업황은 호황 국면으로 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왜 반도체 노래를 하고 있고 반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반드시 포트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에 반도체 장비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장비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눌림 났을 때 이 반도체 장비주 잡아야 됩니다. 없는 분들 오시고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가 포트에 없는 분들은 반드시 VIP 대회를 오셔야 됩니다. 또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을 오셔야 돼요. 왜? 매도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함부로 매도 포인트 잡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반도체 털었다고 오늘 다시 들어갔고 주성인지를 팔았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분명히 우리는 반도체 장비주 계속 매수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종목 한두 개 드린다고 되는 장이 아닙니다. 시황을 모르면 좋은 종목이 있을 때도 지수가 빠진다고 무서워 종목도 다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고 나서는 시장이 회복하고 종목이 올라가도 다시 매수를 못해요. 왜? 시황을 모르니까. 오늘 같은 최근 지난주 같은 대형주들 조정 장세는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 좋은 주도주들을 그냥 탈탈탈 털어버리는, 또 탈탈 털리는 그런 주말이 된 겁니다. 좋은 종목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털리는 그런 구간이 된 겁니다. 그걸 누가 가져가요, 여러분들?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그걸 누가 가져가요? 외국인들이 가져가죠. 외국인 여러분들 보세요. 외국인. 보이십니까? 그렇게 털어내는 것 같더니 오늘 하루 만에 3,600억 매수한 거 보세요.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뭘 나쁜 놈들이에요? 적이니까 나쁜 거죠? 여긴 전쟁터예요. 쟤네들은 지들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3일 나흘 동안 꾸준하게 물량을 털었다가 하루 만에 거의 다시 담았죠,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물량 털은 겁니다. 밑에서 다시 다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응?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또 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드디어 기관들도 코스피 코스닥 다 들어옵니다. 그죠? 아주 정신없는 애들 같죠? 정신없는 애들이 아니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얘들도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신권들이 드디어 선물 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한 거 보세요. 7,700대학을 매수했습니다. 1,200억, 코스닥 470억을 매수합니다.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160억 정도, 사모펀드도 매수합니다. 보험단도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 강합니다. 이 투신권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자금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랬던 투신권이 드디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매수 가지고 외국인들 투신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장은요, 기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개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기관들이 들어오고 여기다가 개인들까지만 가세하면 우리는 분명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 제가 온라인 강의를 때 설명드렸을 겁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와요. 강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주식형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증시가 상승할 때 개인 투자가들이 혼자 주식한다고 펀드에서 자금을 빼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펀드로 자금이 다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장이 조정받다 보니까 혼자 주식하다 보니까 다 깨먹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주식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아, 역시 지금 주식은 혼자 해서는 안 돼. 그냥 펀드 아끼자.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수가 가다 멈추고 출렁거리다 하다 보니까 혼자 절대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펀드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펀드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관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계속 될 겁니다. 여기다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고객 예탁금 좀 줄었네요. 그래도 70조까지 늘었습니다. 앞으로 고객 예탁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네.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할 때 고객 예탁금은 앞으로 들어가는데, 와, 이 정도의 기조면 고객 예탁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80조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고객 예탁금이 100조 들어올 거다면 200조 들어올 것이다. 거기까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80조까지는 고객 예탁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장세 개입에 나서고 있고, 고객 예탁금 들어가면서 개인들의 자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주식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알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뭐예요? 한 대표가 뭐 이런 주식시장, 뭐 이런 종목들 뭐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를 저 구간에서 이 종목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어도 안 사면 땡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지나가고 나서 살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시장 자체가 무너졌을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소신껏 자신있게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올라왔잖아요. 기회가 왔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식을 잡아야 돼요. 주식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 눈앞에 왔어도 그건 여러분들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과 주도주에 대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도주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고, 반도체가 왜 주도주인데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이닉스까지도 올해 반도체 시장에 무려 1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고, 이제 최첨단 EUV 장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새로운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하이닉스도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EUV 장비까지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작한 겁니다. 도입에서 생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스템 장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투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 업 관련주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2020년 668억 정도에 689억 불에 불과했던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1년에 719억, 2022년에 760억 계속 증가합니다. 앞으로 더 커집니다. 반도체 장비가 갈까요, 안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G. 더 얘기할까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5G는 더 얘기 안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종용하는, 또 반도체 5G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G죠? 5G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통신 3사에만 의존했던 5G 시장에 대한 투자를 삼성과 네이버 같은 여타 기업들도, 통신사들 외의 기업들이 5G 투자를 하면서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활성화되는 그런 원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5G는 저는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G를 보건 포기를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한대편은 여전히 5G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왜?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다 설명드렸습니다. 수소 설명드릴까요? 설명할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런 식으로 종목들 다 매매했습니다. 얼마나 좋기 때문에 반도체를 팔았다가 바로 다시 샀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죠? 목요일날 분명히 팔았고, 그리고 오늘 합의바로시는 2월 1일 9시 21분에 또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주성엔지닝 절반 차익 실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많은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은 오늘 다시 또 들어갑니다. 2월 1일 9시 22분 주성엔지닝 반도체 매수죠. 비중 많은데도 절반 목요일날 팔고 오늘 다시 다 들어간 거예요. 비중 커요. 다 올라갔죠, 여러분들? 어? 주성의 주가 오늘 무려 7.5% 장대 항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금요일 날까지 증시가 다 밀렸습니다만 걔네들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죠.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요.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그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 가치 대비 너무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던 종목은 빠르게 올라가겠죠. 바로 이겁니다. 주성엔진이 이렇게 7%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그만큼 성장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던 종목이고, 그래서 오늘 7%를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가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6.8%는 급등이 나온 겁니다. 나머지 반도체 장비도 다 올라갔죠, 여러분들. 5G 메탈라이프만 좋은 게 아니고 얘만 혼자 좋겠습니까? 5G가 얘만 좋아요? 다른 종목군들로도 5G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소 효성 첨단세 좀만 좋습니까? 물론 얘가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 폭이 좀 크다 보니까 얘가 좀 더 많이 가는 것이지만
수소시장 커지면 얘만 수혜를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어떻게 됩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앞에서 깃발을 들고 달려가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시세의 순환 흐름인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이 시장은 차트상으로도 코스닥이 다시 안정권에 왔습니다. 코스피가 3천선 위에 올라서 안정권에 왔고요. 코스피가 안정권에 오게 되면 코스닥은 역시 안정권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코스닥 3,000포인트 시대 저는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열릴 거로 저는 잡을 합니다. 코스닥 3,000포인트 시대 2월 달에 열릴 거로 보고 있고, 이 열리기 직전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기간 조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반면에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예측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크게 주식입니다. 그 시점에 가야 조만간에 얘가 시장이 곧바로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간 조정에 이어질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오늘 이 반등으로 보게 되면 시장의 회복 국면이 생각보다 빨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바닥권이고 바닥권에서 고개 들고 있는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매매한 겁니다. 주성인재링, 하미바노체 분명히 다시 매수를 했고요. RFHC 이것도 분명히 다시 매수했고, 그러면서 회원님들의 계좌는 지난주 목요일 중심으로 고점이 나왔습니다만 눌렸다가 다시 신고가 나옵니다. 그죠? 신고가 나고 확보한 현금 가지고 오늘 다시 집중적인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의 고민은 할 만한 단계는 지났습니다. 보세요. 단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난주 토요일까지, 또 일요일까지 증권시장이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난주 목, 금, 토요일날 지수가 폭락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토요일날 한 대표가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 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장초반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위안은 좀 드리긴 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불안하셨을 거예요. 한 대표 예상이 틀릴까봐. 물론 틀릴 수가 있으니까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까지만 해도 증시가 폭락하니까 내 주식 어떻게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산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팔까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딱 장이 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주식 못 사가지고 안달합니다. 그게 뭐예요? 뇌동매매입니다. 뇌동매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뇌동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뒷북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돈 절대 못 법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일은 시장이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오전장 중에 지수가 잠깐 출렁거릴 겁니다. 그 출렁거리는 조정장세를 통해서 장중 조정을 통해서 뭐래요? 여러분들은 주도주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대형주들은 물론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넣어둘 수 있는 두거나 포트폴리오 정도 대형주들을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은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대형주를 가지고 승부를 걸 생각하지 말고 중소형주를 중시로 승부를 거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구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매매를 구사하지 않으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또 한 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을 해드렸고 시장은 한 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오릅니다. 앞으로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바닥을 치고 올라온 만큼 지금 이 구간이
향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마시고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저 마시고 이 위치, 이 시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장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장이 아니다라는 얘기.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는 저는 2월 달에 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여러분들 이번 장세 이제 조정 장세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겁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종목 장세가 이어지게 되면 지수는 많이 못 가도 종목들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어집니다. 9시 뉴스에는 지수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지수가 올라간다 신고가 경신했다 이런 뉴스가 안 나오더라도 중소형주를 중심으로는 뉴스 증권시장과 관련된 뉴스는 안 나오더라도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터지잖아요. 뉴스는 안 나와도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장세가 나옵니다. 종목 장세에 그게 바로 그런 장세가 시작될 겁니다. 그 장세는 그런 종목은 완전 바닥권에서 집중주로 공략할 때 안정성과 큰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내일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반락조정 나옵니다. 그 반락조정이 그 유망 종목 주도주의 매수의 타임이 될 것이다. 라는 점까지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한번 부탁합니다. 5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5번 이해되신 분들 5번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다 드렸고 또 토요일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뭐 너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 해드린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도 내용 바탕으로 이제 제가 해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IP는 뭐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필요한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오려라는 얘기를 하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증권시장에서 정말 갈팡질팡 나는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데 조금 손실났어. 그래서 본전 정도는 분명히 만들 것이고 내재는 좀 수익 났어. 그래서 좀 더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혼자 하지 마시고 한 대표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대표 오고자 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일찍 오셔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이게 아니고요. 갈 게 멀어요. 이 장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승부 걸어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땡기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대까지 간 적인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대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30년이었잖아요.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대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증권시장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은 한 대표가 예상한 것 이상의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 장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카톡방 이사하고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장은 이게 아니고 이제 조정의 끝물에 비해서 반격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약간의 기간 주중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조정 장세 순고리 장세가 여러분들한테서는 또 한 번의 매집의 기회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회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고 내일도 좋을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 내일 편안하게 보시기 바라고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우리 계좌는 또 사상초과 경신할 겁니다. 자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신규 회원님들은 내일 종목 매집이 집중될 겁니다. 집중될 거니까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 현금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현금을 가지고 내일은 종목 집중적인 매집을 진행할 거니까 자 문자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 가지세요. 제 무방 한두 번 봅니까? 그런 무방을 보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이겨내시는 거 잘 보고 계시죠? 그런 거 보시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을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대표 도움 필요하거나 한 대표 같이 편안하게 가실 분들은 자, 서둘러서 오셔라 라는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 방송 내용들 오늘 자, 도움 되신 분들 자, 77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7번 치면서 마무리할게요.